여드름 치료 목적으로도 빡통이라든지 편두통, 구토, 누구에게 어떤 피임약을 처방하거나 먹는 걸 추천합니까?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이번 주제는 피임약 어디까지 알고 있니? 네, 피임약에 대한 복용 방법부터 피임약의 효능, 효과까지 함께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임약을 왜 먹는지, 이 피임약을 먹는 이유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가장 메인 이유는 피임을 위한 거죠. 네, 맞아요. 피임약을 먹는 첫 번째 이유는 피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피임이라는 건 결국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 생리의 주기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임약의 복용 이유는 생리 주기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도 피임약이 처방이 된다라고 해요. 저도 사실 이번 컨텐츠를 좀 준비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었는데, 저도 학창시절에 좀 여드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드름의 치료 목적으로도 이 피임약이 처방이 된다, 그리고 복용을 한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생리 과다라든지 생리 불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리 전후에 나타나는 이런 여성 질환 관련돼서 치료를 목적으로 이렇게 처방이 내려지고 실제 복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피임약은 도대체 어떤 호르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 성분인지를 우리가 성분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피임약이라는 이 약 안에는 두 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트로겐, 두 번째는 프로게스테론. 이거 우리가 이렇게 가정 시간에 들어본 그런 호르몬 이름이지 않나. 그리고 임신을 할 때 임신 과정에서도 많이 듣게 되고, 갱년기 관련돼서 설명하는 의학 채널에서도 늘 설명하던 그 여성 호르몬 두 개가 바로 이 호르몬인데요. 먼저 에스트로겐이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본다면, 에스트로겐은 자궁을 두껍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아이가 잘 착상이 되어서 따뜻하고 포근한 집에서 잘 클 수 있게끔 그 자궁벽을 두껍게 해서 포근하고 따뜻한 이 아기 집을 만드는 그 과정에 적용이 되는 이 작용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프로게스테론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게스테론은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으로 인해서 두꺼워진 자궁벽을 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두껍게 잘 유지시키는 그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게 수정이 된 다음에 잘 착상이 되도록 해주는, 이 도움을 주는 호르몬 역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임약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 두 가지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 호르몬의 역할을 잘 조절하는 그런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용을 하나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고 이 피임약을 잠시 먹었었어요. 그리고 또 20대 중반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는 그때 또 생리 불순으로 생리를 하지 않아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정말 스트레스인 게 뭐냐면 약은 정말 쬐끔해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꼭 그 시간에 맞춰서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게 정말 저는 좀 약을 먹으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일자도 있어요. 시작한 첫째 날부터 해서 내가 지금 잘 먹고 있는지 빼먹지 않았는지 이게 데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빼먹지 말고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절대 이 약을 빼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 복용은 21일 동안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약기라고 해서 7일 동안은 약을 먹지 않는 기간이 오죠. 이 약을 딱 끄는과 동시에 이 일주일 동안 이제 생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호르몬 수치가 유지가 되다가 딱 약 복용이 중단되면서 내 몸에서 이제 이걸 인지하고 바로 이 두터워진 벽을 다 붕괴시켜서 내보내는 출혈, 즉 생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경우로는 이제 28일 내내 약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세대별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4세대 피임약 야지 같은 경우가 이제 28일 내내 먹는 거고요. 마지막 먹는 이 4일치가 사실 그냥 약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밀가루 덩어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날짜 계산을 매일매일 하기가 귀찮고 빼먹고 그러다가 하루 이틀 더 지나버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그냥 매일매일 드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임약을 절대 먹으면 안 되시는 분들은 누군가요? 35세 이상의 흡연자는 피임약이 금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약의 종류가 있습니까? 네, 피임약도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피임약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거를 세대 구분도 없고 어떤 피임약을 먹어야 될지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피임약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 두 가지 주 성분이 있다라고 했죠. 이거에 의해서 작용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에스트로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이 좀 어려워서 컨닝을 할게요.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에티놀 에스트레디오 너무 어려워요. 에티놀 에스트레디오 이라고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에티놀 에스트레디오가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0.02mg이냐 0.03mg이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하고요. 주의사항은 이 피임약을 먹고 나서 유방통이라든지 편두통, 구토, 메스꺼움, 혈압의 변동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증상들이 우리가 왜 생리전 증후군이라 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리전 증후군으로 겪었었던 증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호르몬의 수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나의 신체 변화가 이러한 주의사항으로 기재가 돼 있구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만약에 나타내거나 하면은 0.03보다는 수치를 낮춰서 0.02mg을 복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함유량이 그러면 높은 게 좋은가요? 낮은 게 좋은가요? 0.02mg과 0.03mg의 차이가 큰가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그렇게 mg의 차이가 나에게 작용하는 게 크진 않다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그 주 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했잖아요. 이 프로게스테론은 세대가 나뉜다고 합니다. 이 피임약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성분에 따라서 이게 세대를 구분하는데 2세대는 이 주성분이 레보노게스트렐, 3세대는 게스토덴 데소게스트렐, 불어인가요? 프랑스어예요? 네, 영어예요? 프랑스어예요? 엄지만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성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성분들을 체크하셔서 내가 먹는 피임약이 1세대인지 2세대인지 3세대인지 4세대인지 좀 체크하셔가지고 우리가 알고 먹자라는 이 취지로 만들어진 영상이니까요. 여러분 이 성분을 잘 비교해 보시고요. 4세대는 드로스피레논 이렇게 이 성분에 따라서 이 피임약이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3세대입니까? 4세대입니까?가 나뉘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명으로 제가 좀 구분을 지어드려 볼게요. 사실 일반인들은 이렇게 약사님들처럼 성분을 보고서 판단할 수는 없고 이름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우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2세대와 3세대와 이 각 세대별로 여러분들이 일반 시중에서 어떤 제품명을 말하면 살 수 있는 건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2세대 제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이제 많이 드시는 거 미니브라, 그리고 세스콘, 그리고 에이리스, 트리킬라,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에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에스트로겐, 에티놀 에스트레디오, 이제 외울 것 같아요. 에티놀 에스트레디오, 요게 얼마나 함유되어 있냐? 0.02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좀 높지 않은 수치이고요. 그리고 레보노게스트렐이 0.1mg이 성분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니보라 세스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까 에티놀 에스트레디오, 이게
성분이 조금 더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기를 보시게 되면은 0.03mg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보노게스트렐이 0.15로 에이리스에 비해서는 미니보라와 세스콘이 조금씩 더 수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트리킬라 같은 경우에는 에티놀 에스트레디오가 0.03에서 0.04mg으로 좀 더 함유량이 높아지고요. 레보노게스트렐도 0.05에서 0.125mg으로 좀 더 이 그램 수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높아지진 않고 이 에티놀 에스트레디오가 더 높아지는데 레보노게스트렐 수치는 조금 더 낮아지네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있거나 아니면 심혈관계 위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다량 함유된 거를 복용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가장 적은 낮은 이 2세대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단점으로라고 한다면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 구조하고 비슷해서 이 여드름이나 다모나 털이 나고 이런 남성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서 좀 피임약의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이 부작용들이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부종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3세대 제품이 뭐가 있나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요. 센스립의 멜리안, 디어미, 마이보라, 미뉴렛, 머시론. 머시론을 저는 복용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있고요. 우선 센스립의 멜리안, 디어미 같은 경우에는 에티놀 에스트레디오 이 에스트로겐 성분이죠. 이게 0.02mg 그리고 게스토덴이 0.075mg으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이보라와 미뉴렛 같은 경우에는 에티놀 에스트레디오가 이제 0.03mg 그리고 게스토덴이 0.075mg으로 게스토덴은 이 센스립이나 멜리안, 디어미와 함유량이 같은데 에티놀 에스트레디오가 조금 더 함유량이 높아진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복용했었던 머시론 같은 경우에는 이 에티놀 에스트레디오가 0.02로 함유량이 비슷한데 데소게스트렐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가서 0.15mg 이게 좀 다른 점이었어요. 물론 정확한 처방은 이제 나의 증상과 내가 복용하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처방을 받을 거지만 어떤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내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건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고요. 3세대 같은 경우엔 장점은 2세대보다는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감소되어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리 주기를 맞추거나 아니면 생리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 생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러한 분들에게 좀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3세대 제품들의 단점은 뭡니까? 이 머시론의 데스게스테롤이라는 이 성분이 혈전 위험도가 4세대만큼 높대요. 그러니까 혈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부작용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위험군에 노출되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약을 정확하게 처방받거나 좀 다른 제품들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4세대 제품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요. 4세대는 야즈와 야스민 그리고 다이안느 이렇게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 야즈 4세대 브랜드 야즈 같은 경우에는 에티놀 에스트레디오가 0.02mg이고요. 그리고 드로스피레논이 3mg으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야스민과 다이안느 같은 경우에는 에티놀 에스트레디오가 0.03mg이고요. 그리고 다이안느 같은 경우에는 0.05mg으로 각각 기재가 되어 있고요. 사이프로테논 같은 경우에는 2mg이 함유가 되어 있다 합니다. 그럼 조금씩 성분이 이제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에티놀 에스트레디오는 모든 그 약에 다 들어갔는데 뒤에 함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성분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 4세대는 장점이 뭐냐라고 제가 보니까 남성 호르몬이 역시 좀 차단되어서 이 수분, 나트륨, 배설 촉진으로 인해서 체중이 오히려 증가 혹은 부종이 생겼던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제품이라 해요. 그러니까 땀도 빠지고 수분도 빠지고 배설도 잘 되고 그래서 체중 증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감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게 장점이라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 같은 경우는 역시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혈전 생성의 위험성이 훨씬 더 증가된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계 약자라든지 혈전의 위험성에 노출되면 안 되시는 좀 취약한 분들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임약을 그러면은 누구에게 어떤 피임약을 처방하거나 먹는 걸 추천합니까? 라고 한다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드름 아까 치료로도 처방이 된다 했죠. 여드름성 이런 혹은 다모, 생리전 증후군 혹은 나는 부작용이 좀 이런 게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남성 호르몬을 많이 낮춰야 되는 이 4세대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즈, 야스민, 다이아는 제품을 추천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연령이 낮아서 좀 심혈관계 위험이 나는 없어요. 되게 건강해요 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도 4세대의 제품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처방받기 힘들고 나는 병원에 내원하기보다는 그냥 약국에서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머시론, 멜리안, 미뉴렌. 근데 심혈관계 질환이 좀 높으면은 머시론은 피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여드름이나 뭐 다모증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나이가 있어서 심혈관계 질환이 좀 나는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2세대 제품을 드실 걸 권장드립니다. 뭐 에이리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함량이 좀 낮고 여드름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14세 이상의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가지고 있는 350명의 여성을 데리고 좀 이렇게 복용을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여드름 병변수를 체크하는 실험에서 다른 제가 말씀드렸던 4세대나 이런 다른 약군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줄었다고 합니다. 효과가 좋았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단지 생리 주기만을 나는 좀 조절하고 싶습니다. 혹은 생리 연장을 위해서 기간 조절만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세대 제품들, 멜리안, 센스리베, 마이보라. 그 생리 주기는 생리 연장하는 데는 게스토덴이라는 성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제품 중에서는 이렇게 3세대 제품들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좀 이런 약들을 복용했을 때 혹은 평소에 좀 생리 전 증후군이나 이러한 부작용 중에서도 유방통이나 두통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스트로겐 0.02mg짜리의 이 수치가 좀 낮은 것들을 복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스트로겐 성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방통이나 두통이나 이러한 부작용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런 걸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세상에는 정말 많은 피임약 제품들이 있었고 저는 피임약이면 다 똑같은 피임약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내가 피임약을 왜 복용하는지 생리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진짜 피임을 위해서 피임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이렇게 4세대나 3세대의 다른 함유량이 높은 제품을 드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임약 복용 목적에 맞게끔 복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사실 피임약도 약이고 또 호르몬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약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사님 혹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뵙고 정확하게 지금 상태를 진단하신 다음에 처방받을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냥 나 혼자서 사 먹는 피임약이지만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내가 왜 먹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셨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